방송은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요? 아 진짜요? 잘라. 나 이거 나중에 출마 못해. 진짜 아무도 안 보고 있을 거야. 나중에 또 출마 못해. 꽤 출마하면 모른다. 또 나와 이거 딱 그거 막말 파문 진중권. 운영 씨가 조금만 더.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스트리밍이고 이걸로 찍어서 편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부터 스트리밍으로 다 나오고 있던 거야? 그렇죠. 아무도 안 봤어. 아나 봤을 거예요. 왜냐면 3시 한다는 걸 지금 3시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한번 끈 상황이고 아까 누구 저한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네, 했어요. 그 본인 소개들 좌측부터 할까요? 가운데부터 할까요? 짧게 풀어내고. 좌측인 것 같아. 좌측부터. 저는 뭐 어떻게 어디 바라보고 해요? 요 카메라 위주로. 여기가 정말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허지웅이라고 하고요. 마이크 없어도 돼요? 글 쓰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중권이라고요. 하고요. 저도 글 써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스 기자 2개월 차 네, 초짜 직장인 한유영입니다. 연봉을 밝혀주시면 연봉은 아직 사내 기밀이야. 연봉 계약을 하긴 해요. 아니요. 그냥 이제 기준에 맞춰 기준에 준하게 준다는 의미로 기준이 뭡니까라고 하긴 들었고요. 리트머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리트머스. 리트머스. 어떻게 해서 누가 시작을 했고 지금 뭐 어떻게 얘기 들었어요? 서명훈 선생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홧김에 아, 트위터에서 맞잖아요. 홧김에 예. 아 사실 맞지? 홧김인가? 홧김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불안했던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진보 진영이 이제 그 이른바 낙곰수 때문에 여러 가지 진보 진영의 원칙들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것의 후과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선동적인 어조들보다는 뭐랄까 나름대로 논쟁, 논증 이런 어조로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듣지는 않지만 또는 보지는 않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고 네. 필자들이 응해 주셨어. 예. 공통점은 뭐였냐면 이제 낙곰수한테 당했던데 그래가지고 한겨레 뭐라고 났냐면 저 별로 당하진 않았습니다만 아, 뭐라고 그렇게 났더라? 얘기하다가 낙곰수에 당한 사람들 당한 묻혔다? 이들 이렇게. 묻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낙곰수 대항마. 대항마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이게 꼭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한겨레 기사가 낙곰수를 집어넣지 않으면 기사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걸 듣고 낙곰수 한 번씩 끼워 넣어야 하고. 초반에 리트머스 런칭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얘기만 듣고 리트머스 인터넷 방송인 줄 알고 우리도 팟캐스트 하나 팟캐스트 한다고 우리. 어찌됐든 뭐 잘 굴러가고 있는 예, 것 비교적 잘 같아요. 굴러가고 있고 네, 그때 제가 글 올렸을 때가 거의 6만 뷰. 네. 6만 뷰고 지금도 하루 글 글을 올라오는 올리면은 날은 나라 네, 이제 몇만 뷰가 되고 몇천 아, 뭐 이상 올라가고 그 정도? 네. 일단 조회수는 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좀 초창기긴 하지만 좀 이제 좀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좀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도 이제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좀 좀- 그렇죠. 예 진중한 이슈를 좀 남들이 안 하는 이슈를 찾아서 쓰기에는 사실 좀 약간 환경이 좀 안 좋기도 안 좋았는데 총선 끝나고 또 대선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는 좀 약간 네. 서로 좀 잘하는 분이랑 또 다른 분도 섭외해오고 네. 파트별로 좀 나눠서 좀 차분하게 짚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거 이번 관련해가지고 김용민 씨에 관한 글이 네. 3개가 올라왔더라고. 예예예. 뭐 지금 사나님까지. 사나님까지. 사나님. 예. 약간의 이제 시각들 차이는 있지만 예 예. 나보다는 굉장히 온건하더라고. 난 솔직히 아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일단 충분히 그거- 가능하지.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한겨레 경향 사설이 그러니까 사퇴를 한다라고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논거가 좀 이상했다라는 그게 그 이제 제 글의 요지였고요. 근데 김용민 선본이 지금 뭐 한겨레 경향 그래서 뭐 출입 금지 이런 거 붙여놓고 있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오버죠. 같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의 견해고 예. 물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발설은 안 하잖아요. 그거 네. 뭐냐면은 아 오케이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내가 또 발설하면 또 난리가 날 거라고. 그 사람들 이상하게 뭐 이렇게 꼬여가지고 네네. 그걸 꼬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번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주의였죠. 예. 발언의 죄질이 근데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세죠. 너무 네. 셌어. 근데 이게 또 좀 정당화하기에는 그러니까 예. 물론 10년 8년 전인가? 8년 전, 8년 전 일이고 2004년이고. 정치할 생각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네. 인터넷 방송의 성격상 또 그런 것도 김구라 조금 수위에 음. 예, 그런 게 나와서 뭐 참작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려는 사람이 네. 과거에 그런 말 했다는 거죠.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어가 안 되는 야 이건 정말 이건 어떻게 정당화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욕이 섞여 있고 뭐 성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충분히 옹호가 가능하고 비극 문화로 옹호가 가능한데 뭐 거기 강간 이제 문제, 그렇죠. 여성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성 문제 들어가고 그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대응 폭력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게 들어가고 사실 그게 뭐랄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뿌리 있게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한번 내려오면 우리 그 뭐랄까 이제 남한적으로 편드는 사람을 소거했으니까 우리도 올라가면 똑같이 해도 똑같이 된다. 해야 된다. 뭐 예, 이런 식의. 뭐 미군은 주한 미군은 뭐 그런 식으로 뭐 죽창으로 찍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표현의 자유 이런 식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진짜 저는 그거 들으면서 그 스튜디오 내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하하고 다 웃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2004년에 비해서도 한국 사회가 그래도 좀 문화적으로 좀 진전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솔직히 근데 김구라 씨가 나는 그냥 막말을 한다는 건 알았는데 네. 작년에 내가 우연히 이제 그 방송을 한번 딱 듣고 좀 네. 경악을 했거든. 야 이런 수준이었나.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긴 하는데 뭐 관타나무 사건에 대해서 예. 욕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결합이었고 뭐 허준 이 말씀대로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편하게 듣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면 굉장히 진짜 멘붕 수준의 끔찍함이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낙곰수 분위기 식으로 김어준 씨처럼 네. 난 사과 안 하고 버틸 줄 알았는데 뭐 처음에는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다가 트위터에서 한번 이제 사과 비슷하게 하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좀 본격적으로 사과를 뭐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하길래 네. 뭐 그렇다라면은 아예 뭐 나를 세워서 지금 상황에서 뭐 사퇴를 해라라고 뭐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자기가 책임을 지겠지 정도 네. 뭐 만주를 하는 식으로 좀 책임을 져라 그 정도 생각이었어요. 이게 사실 공천물망에 올랐을 때나 혹은 후보 등록 그때 전에 걸러졌어야죠. 네, 이런 상황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선수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그게 안 됐던 게 이제 낙검수의 힘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용민 씨가 일반 후보였으면 아마 검증을 했겠지 나름. 그렇죠. 하는 가운데 이제 그게 걸렸을 텐데 검색도 해보고 했을 텐데 이게 이제 무슨 지역구 세습하듯이 네. 팬덤을 얻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팬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오빠가 하는 말이 옳든 그르든 오빠 좋아하거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착하든 나쁘든 우리만은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하게 피 안에 있고 진 위에 피 안에 있는 게 사실 팬덤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팬덤을 갖다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용하려고 했고 그런 네. 가운데서 이제 검증 없이 바로 받아들였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네.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뺄 그렇죠. 수도 없고 그렇죠. 빼면은 이제 낙검수 팬덤이기 때문에 네. 김호준이 뭐 그런 내용 했다 그러더라고. 낙검수 팬들 떨어져 나갈 거다. 실제로 많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요. 예. 그런 민주당으로 부분이 진짜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그렇다고 없는 같이 상황이 가자니 그 사람 한 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후보들이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덫에 이제 걸려버린 상황인데. 기사 보니까 이해찬 씨는 뭐 빨리 사퇴를 하라. 그러니까 이해찬 같은 경우는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것이 저는 그거 맞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민주당 차원의 사퇴를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찬 개인이 그 중간에서 그런 어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어필을 유권자들한테 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근데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또 문대성은 네. 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김용민에 대해서 이렇게 때려잡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둘 다 때려잡았잖아 사실. 그렇죠. 네. 둘 다 때려잡았고 둘 다 문제가 있고 예. 그죠. 물론 이제 둘 다 사퇴를 해야 될 사항이죠.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좀 늦었지. 네.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게 예, 예. 걸러졌어야 되는데 이미 출마해가지고 나오는 상태에서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당도 참. 네. 그 역시 똑같은 상황이 한나라당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고. 근데 이게 또 표절 문제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학계의 문제기 학계의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특히 또 부산이고 하니까 그때서 또 이제 본인의 그 인기로 무난하게 당선이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 미디어스에도 사실 많이 썼는데 이렇게 인터넷 매체에서 쓰기보다는 부산일보에서 좀 받아가니까 네. 그건 좀 약간 효과가 좀 있긴 부산일보에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받았고. 근데 좀 늦었지 이것도. 부산일보에서 좀 초창기부터 받았으면 이게 많이 따라갔을 텐데 지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좀 뒤집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상황. 근데 이번에 한겨레신문에도 그런 걸 썼는데 문대성 씨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예체능 쪽이잖아요. 그니까. 근데 이제 예체능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이분은 정말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예, 저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있는 맥락 자체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예. 그거지. 예. 그리고 그런 그게 차원에서 이제 이를테면 그 당시에 문대성 씨가 이제 나왔을 때 대학도 두 군데가 붙었고 다른 데는 어떤 이제 그 보안업체에서 스카웃을 하는
그러니까 다들 스카웃을 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그런 거죠. 상황에서 이제 대학에서 내가 볼 때는 그냥 거의 논문을 만들어 주다시피 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학 내에 그럼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들이 예 문대성에게 논문을 만들어 주는데 좀 너무 성의 없이 만드는 사람이 선수로 수입이 됐던 것 같고 말하자면 상황이. 근데 뭐 보니까 이건 무슨 이제 표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네. 같은 파일이야. 예. 같은 파일에서 논문 2개가 이제 나온 거고, 근데 그 파일도 사실은 네. 딴 그것도 쪽에서 딴 데서 가져온 갖고 온 거고, 그러니까 무슨 예. 논문 생산 공장처럼 있는 건데 예. 사실 아니 그러니까 문대성쯤 되면 사실 스타잖아. 스타고 그렇죠. 또 예.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굳이 교수 시킬 때 체육대학에서 예. 굳이 무슨 이런 이론 쪽 있잖아. 예. 무슨 스포츠 공학이라든지 이거 안 해도 되거든. 맞아. 박사는 주면 없어도 되거든. 그런 사람들은 교수로서 쓸 이제 수 있잖아. 충분히. 그래서 같은 예체능계 안에서도 창작성이 좀 중요시되는 쪽에서는 보통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안 받고 기존 작품을 대체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논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이게 이제 한 대학 번도- 형식이야. 네, 네, 그러니까 그죠. 그거를 채우는 가운데서 이제 무리한 일이 벌어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문대성은 좀 자기로서는 이제 굉장히 억울하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진짜 억울해. 그리고 자기는 그게 문제라고 문제라고 생각도 전혀 안 생각 안 해봤어. 하는 거죠. 이게 또 연구 교수랑 가기 교수가 좀 분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체제들이 좀 좋아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진 선생님 가지고도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조만간 이제 뉴스데스크 첫곡 기사로 또 이제 이건 드디어 잡혔다. 꼬리가 잡혔다. 우리 뭐 변희재 씨도 계속 이제 뭐 교수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걸로 계속. 아니 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죠. 찾아봤다고. 그렇죠. 물론 이제 논문 만들 때 그 독촉하던 다 사라졌지. 20년 네, 전이니까 네. 이사를 몇 번 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원본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작업했던 러시아어 원본. 당시에 이제 한글 본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난 그때 뭐 참고는 안 했어요 그때 그걸. 근데 그게 이제 영역 러시아본을 영역한 거를 한글로 번역한 거라 그러더라고. 네. 나는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안 맞지 이제 번역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다가 처음에는 뭐 러시아어도 안 한 것처럼 아, 예. 이게 시비를 걸다가 근데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 논문 쓰기 전에 이미 러시아 논문을 번역해서 책을 예. 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티지를 하려고 해도 좀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진중권이 러시아어를 잘한다는 거는 조금만 검색을 해보고 말씀드린 사실인데 요즘 안티들의 얘기가 좀 혼이 느껴지잖아요. 혼. 이게 성의 있게 해야 되거든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고 실제로 약한 거리를 찔러야 꼭 움찔움찔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선거 가까워질수록 선생님 저기 뭐야 트위터 내용이 굉장히 온건하게 바뀌어 가고 있네. 아니 뭐 지금 선거를 축제처럼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울 시간은 좀 지난 것 같고. 혹자는 선생님이 지금 혹시 민통당 지하실에 감금돼가지고 의자에 묶인 채로 트위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거는 아니냐? 이제 숙골들의 상상력. 숙골들의 상상력이고 저는 그래요. 투표 시작하기 전까지는 검증 엄격해야 돼요. 검증 엄격해야 되는데 일단 가게 되면 이제 침노 상실이라 그러잖아요. 배가 가다가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거 기간 들어가면 검증이 끝났잖아요. 검증이 끝났으니까 일단 선거에 매진하고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은 선거 끝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돼요. 이제 이번 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문제점을 아주 강렬하게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또 안 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김용민 건 같은 걸 얘기를 하면은 또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준비가 되는 거야. 뭐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한국 정치 자체가 정치적 능력을 그 안에서 그 체제 내에서 배양을 한다기보단 외부에서 어떤 명망이나 이제 업적을 가지면 그냥 이렇게 꽂혀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김용민만 문제 삼는다라고 좀 후사님 입장에서 뭐 불공평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의식도 동의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기준을 생판 정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 기준을 맞춰놓고 김용민도 다른 사람보다는 새누리당 다른 누구보단 잘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갈 것인가.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이번에 사실 뭐 보편적 복지든 재벌개혁이든 뭔가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주자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안 됐잖아요. 탈락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또 선거 끝나고도 또 다시 한번 지적이 되고 이렇게 낭만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 의원은 안 되더라도 그런 민주당 내에서 좀 더 좀 비중 있는 위치에 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도 이렇게 시민들이 좀 모아서 압박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문제인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테크인가 뭐 이런 데서 정치인 과정이 있거든요. 굉장히 엘리트들만 가고 걔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보수당도 가고 사회당도 가고 공산당도 가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되는 이제 약간 엘리트주의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학생 조직부터 커오거든요. 예. 학생회 선거를 하게 되면 각 정당의 프랙션들이 다 들어와 있어 학생회로. 얘들이 그 투표를 해서 의회를 구성해 이제 다. 그러니까 누구랑 연정해서 이런 식으로 연정하고 그걸 통해서 애들이 정치 학습들을 하고 그 슈레더 수상이 바로 그 학생 조직 출신이거든요. 젊은 사회주의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차근차근 어려서부터 정치 학습과 사상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누구냐면은 노동자 출신 택시 운전사 하면서도 정치 노조 활동 통해 가지고 정치 활동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장관까지 하고 이런 게 좀 정상적인 과정인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슬슬 뭔가 좀 시스템이 있어야지. 정말 그냥 뭐 좀 했다 바로 들어오고 바로 그치?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데는 40대 정치인 젊다 해도 그 사람이 이미 한 20년 정도의 경력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한국은 뭐 50대, 60대를 하더라도 사실 정치적 경험 자체는 일천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 어쩔 수 없이 이해를 시키는 스포츠 비유를 막 드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유소년 리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수를 키워가지고 올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냥 너 좀 뒷박질 잘하는데 이리 와서 잘해봐. 그래서 뭐 배트 지어주고 글러브 지어주고 야구를 하라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비슷한 건데 사실. 검증의 문제로 가면은 이번 총선에서는 뭐 김용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 특히 이번 총선에 너무 많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뭐 더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구나 기회가 되면은 하고 또 자기가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체계 자체가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그 사회 자체가 학습하는 경험치도 없고 어쨌든 좀 뭐 약간 그러니까 이제 개인만 통과해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개인만 싶기도 비난할 하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김용민도 정치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약간 좀 민주적인 절차와 맥락이 다르지. 검증이 좀 필요해. 본인이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거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내가 언젠간 정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은 어느 정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에다 이걸 들이밀겠지.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준비도 많이 하지. 이제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괜히 악수도 좀 하고 뭐 하다못해 이제 거기서 뭐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뭐 이라든지 생각하는데 김용민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없었잖아요. 그냥 정봉주가 그냥 감옥에 가는 바람에 나와버린 케이스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다선이라는 게 명예가 아닐까? 우리는 다선 그룹을 쓰기 갈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래서 통계적으로 다선하는 의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초선 의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면은 관료들이 보기엔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정치적 경험이 미쳐나고 그냥 관료들이 의원들이 질문이 날카롭지가 않고 정보 제공하면은 그러니까 질문 답변 봐도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 좀 점점 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의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관료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거죠. 사회가 또 복잡해질수록 또 세분화가 되니까 의원들이 못 따라가는 지역 구도 때문인 것 같아요. 다선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선거를 치른 게 아니잖아요. 공천이 뭐 선거인데서 계속 그냥 김일성처럼 계속 해뭐 이런 거니까 사람들은 다선하면 일단은 썩었다라 생각하고 사실 다선 의원들 같은 낡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영남이나 호남에서 오랫동안 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지방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딱히 뭐 정치 활동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선 자체가 불명예가 돼버리고 다선 그러면 이제 이제는 갈아야 할 사람 이렇게 그거 자체가 검증을 선거를 통해서 검증돼서 믿을 만한 의원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잘해서 다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관리를 막 지역구 관리도 아니고 중앙당과의 관계. 중앙당과의 지역구 관리라도 지역구 관리도 있고. 뭐 계속 막걸리 마시고 노인정에 가서 막걸리 마시고 오는 게 그 출석하는 것보다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점점 정책이랑 멀어지고. 이재호 선생님께서 갑자기 생각나요. 이재호는 정말 지역구를 잘 닦았지. 너무 잘 닦았어. 부지런한 사람이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 젊어지니까 뭐 국회에서 싸운다면 재미는 더 있겠네. 그래서 겸해라고. 근데 또 이제 또 검증하면 또 이제 또 새누리당 쪽에서 손수조 후보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손수조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붙여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력서에 한 줄 넣으려고 넣었는데 어떤 새누리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져서 문재인을 키울 수가 없다는 그 판단에 의해서 근데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덜컥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검증에서 털리면 물론 국회의원 후보니까 검증을 당연히 해야 하고 이게 네거티브 선거라고 불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청년들이 그 또래 청년들이 자기 소개서 쓰면서 거짓말을 조금씩 섞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소서를 누가 솔직하겠어. 그렇게 좀 하고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이 어렵고 그 부모님 재산을 그렇게 다 자세하게 쓸 건 아니에요. 경제 영역에서 통하는데 정치에서는 안 통하지 되게. 그렇죠. 이게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유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게 또 맞아요. 하나가 근데 이제 그걸 거예요 아마 그 뭐랄까 이미지. 그죠. 일종의 메이크업이죠. 젊어졌다는 이미지 메이크업과 그다음에 문재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두 개가 맞아떨어졌는데 네. 문제는 뭐냐 그 이제 이미지 메이크업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손수조에 대한 당시에 진짜 이제 한참 심했을 때 비판이 그때 네. 비판하는 레토릭들이 되게 이제 되게 여성을 비하하는 측면으로 굉장히 강하게 또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 좀 한국 문제가 사회가 있었죠. 뭐늘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성으로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리트머스도 이제 왜 이렇게 남자들만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수용해내는 비판이지만 사실 제가 여성이라고 상상해도 제가 지금 쓰는 글을 쓰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같이 악플을 들어도 남자는 또 이제 또 같이 싸울 수 있는 형국도 있고 그렇지만 여성에 대해서 어떤 성적 비하나 성적 뉘앙스가 들어가 버리면 그게 사실 정말 개인으로서 짜증나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폭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한영 씨가 그 예쁜 여성이었다면 글이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누가 와인 하길래 오프셋? 다른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러길래 제가 상상하기 힘드네요. 예, 제가 그랬으면 이런 글은 못 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거의 자살할 지경이 됐겠지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되기 전에 여성들은 글을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종류의 어떤 정치 토론 글을 꾸준히 쓴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 일을 할 경우에 또 그 여성이 좀 다른 영역에서 이미 좀 약간 뭐 구축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여성 필자를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여성이었으면은 나한테 오는 비판이나 비난의 맥락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성적 비하도 들어가고. 뭐 논리적인 부분을 짚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다른 부분을 치고 들어오니까 제가 뭐 예전에 어려서부터 썼으니까 옛날에도 양심적 병원법이나 이런 얘기하면 맨날 군대를 갔다 오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가 열받아서 현역으로 갔다 왔거든요. 강원도로 갔다 왔는데. 열받아서 갔다 온 거야. 아, 나도 육개장이라 그러잖아요. 왜 6개월 장교할 수 있었는데 아. 그냥 아예씨 뭐 남들 다 가는 군대 나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다 온 건데 참 갔다 오길 잘했다. 그렇죠. 진짜 한국 사회에서 갔다 오니까 속은 시원한 것 같아. 예비군 훈련 뭐 윤방이 이런 거 좀 짜증나는데 군대 얘기 나는 거 보니까 주제를 바꿔줘. 예, 너무 많이 했는데. 비례 얘기 좀 하죠. 아, 비례? 약간 비례 아까 마음에 손수조 얘기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어쨌든 간에 손수조랑 비하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마무리를 하자면 어쨌든 거기서 사실 이렇게 검증이 안 된 사람을 내서 그렇게 된 건데 굉장히 또 그 손수조 후보의 그게 또 그 제스처들이 또 그 부산 지역 어르신들한테는 또 잘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약간 꾸미고 과장된 그 제스처들을 취업준비생 바라보는 이제 임원들의 시선처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또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하고. 근데 진짜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이 되게 모르겠어요. 어떤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토론 프로그램 나갔다가 네. 멘붕 상태에서 자리 이탈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몇 몇 번이냐 번 지금? 되풀이되고 다 보니까 그게 민주통합당에서 보도자료 만들어서 보낸 거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토론회 관련 파행들이. 오히려 이번에 화제가 됐던 이상돈 그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다른 예, 그건 다른 건강 케이스예요. 상황이에요. 그 전에 터졌던 거예요. 그죠 이제. 야 8시간 토론한다는 게 그렇죠. 사실 사실 나도 한 4시간 하면 나도 그냥 뻗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돈 위원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토론에서도 만약에 이게 민간인 불법 사찰을 대통령이 인지를 했다면은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야야 된다. 된다라는 입장을 예. 갖고 있던 사람이고 예, 그렇게 굉장히 좀 입 바른 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고 토론을 피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건강에 좀 정말 문제가 몸이 안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예, 그런 이거 진짜 이제 내보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그렇지. 4번인가 지금 갈려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그 태도가 좋은 태도는 아닌데 왜냐면 애초에 그렇게 양해를 하고 그건 좀 예. 말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이상돈 측에서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쪽은 아니다라고 예, 얘기하고 그건 좀 이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8시간 그건 약간 뭐 그런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게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고 근데 근데 사실 예, 산 어디야? 그렇죠. 안산인가? 그 네, 안산 후보가
그러니까 정말 도망갔다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거- 안 됐더라고. 그거 뭐 거의 여우여우여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차 밥 먹는다 죽었니 이 사람이 밥 먹는다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사라진 거야. 거의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TV 너무 토론에서 준비가- 멘붕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네. 이렇게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예. 정말 안 됐던데.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토론을 하는 사람이 정말 없으니까 그 실제 건강이 안 좋은 이상돈 토론할 역량이 없다, 음. 토론할 자원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얼마나 그 사람들은 뭐 토론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아니. 논리 갖고 먹고 네.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 좀 다른 거죠. 이게 이 흐름이 2007년 대선에서부터 네. 좀 왔거든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도 토론을 좀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명박이 안 한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도 못 그 한다. 이전에 이회창도 그랬어요. 이회창이 토론만 하면은 2%씩 빠졌거든 진짜. 네. 그래도 그때는 이제 90년대 우리가 TV 토론 시대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좀 절정이었고 그래도 초창기에는 이걸 빠지면 좀 손해라는 인식이 있어서 네. 좀 잘 하고 물론 이회창도 문제는 있었겠지만 지금의 새누리당 다른 후보랑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회창 맞지. 후보는 딴지일보 인터뷰에 나가서 그래도 어. 당당하게 응했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보면은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또 그때는 2002년도에는 선거가 굉장히 박빙이라서 이회창 후보도 중도층을 사로잡아야 됐고 그래서 뭐 그 이선희 교수님 촛불 시에도 나중에 뻘쭘하게 왔다가, 예, 왔다가 욕만 가고. 먹고 가고 예. 양쪽에서 다 욕 먹고. 그죠 조갑지한테도 욕 예. 먹고 뭐 저쪽에서 욕 먹고 이 태도가 됐든 내용이 됐든 뭐 낙공수도 그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말하는 것의 성격이거든요. 네 낙곰수도 사실은 뭐냐면 논증이나 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선언이잖아요. 확. 그렇습니다. 근데 저쪽도 한나라당도 사실 같은 언어라고. 네. 딱 논쟁 이렇게 뭐 못하는 거야. 빠져서 네. 다 도망가 버리고. 네. 아니면 그 누구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뭐라 그랬지? 그거야 그건 나는 전 모르는데 그건 전 모르지. 근데 그게 지금 새누리당 전략이에요. 청와대가 하는 일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죠. 저희도 박근혜 어. 대표도 사찰의 피해자입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준석 비대위원도 나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손바닥 TV에서 같이 했었는데 좀 약간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에 전화 연결했는데 나중에 박용진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려. 아니 날만 하지 왜냐면 그쵸? 간단하잖아. 니들 여당이야 야당이야. 그러니까 여당이 없는 간단하거든 그냥. 니들 뭐야 정체가 여당이야 야당이야. 그렇죠. 그럼 집권 여당인데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물론 사실 실제로 모르긴 몰랐겠죠. 한국에서 청와대가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 아닌 척하면은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뭐 다른 당들은 다 알아서 책임지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속한 당에서 그런 일을 했고 뭐그 당에서 그 당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뭐 새 당을 만든 거고 간판에만 네. 하나 이제 갈아단 거고요. 자기들이 집권한 부분들 그리고 자기들이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지. 딱 빠져나서 무슨 야당인 것처럼 나도 피해자다 이러면 참 황당하다는 거죠. 이름까지 딱 하고. 무슨 피해를 받는데 민주통합당에서도 사실 이제 뭐 많은 문제는 보였지만 뭐 청문회. 1번 뭐 전순옥 박사 인철하고 3번인가 4번인가 은수미 노동 쪽 연구하신 분인데 이렇게 좀 그 가져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신에 뭐 언론계 쪽으로 보면은 차라리 신학림 전 위원장이 당선권에 들어가는 것을 납득했을 텐데 최민희 같은 사람이 들어왔는 사실 최민희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연 오래 하셨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그 조중동이 아니라 이제 조동으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떤 그 당시 정치권의 그게 그 집권당의 분위기랑 이제 뭐랄까 이제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네, 주미대사로 임명하고 네, 근데 그게 그 잘안 직후의 됐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와 이제 삼성의 밀월 관계의 어떤 하위 파트너로서 중앙일보와의 밀월 관계가 있었는데 홍석현이 주미대사 된 다음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인데 그게 이제 엑스파일 이제 나오면서 이제 깨진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과연 중앙일보가 조선일보, 동아일보보다 덜 나쁜 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보도로 볼 때는 그게 그렇지는 않다고 요즘 그래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달라졌어요. 요즘은 또 요즘은 보니까 그 어디서 동아일보가 또 너무 동아일보는 막 나가서. 거기는 그냥 뭐랄까 그냥 안만 먹어도 소주 3병이더라고 상태가 평소 상태가 이거 딱 보면 이게 기사인지 아니면 술주정인지 거의 이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름없이 그냥 그 꼴통스러운 짓을 계속 네. 하고 있고 그나마 중앙일보는 좀 달라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요즘 사장인가 사주가 홍석현 그 말려들지 말라 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그런 기사를 어디서 봤고 예. 그래서
신문 하나가 또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겹거든요. 맞습니다. 당파적 저널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중동이 서로 좀 분열을 하고 다른 네. 전략을 택해야 그 한국 사회도 발전하고 네. 진보 쪽도 편한데 네. 그래서 사실 그 차이가 있을 때는 구별해서 말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차이를 또 인정을 해주고 또 칭찬도 해줘야 이제 중앙일보께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건데. 나도 요즘은 가끔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이제 링크를 해주죠. 네. 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번이 원전 과학자잖아요. 예. 와 이거 정말 딱 보면서 네. 와 역시 정말 이제 패기가 쩝니다 진짜. 패기 쩐다. 왜냐면 동북부 지방에서 지금 일본의 그렇죠. 그 완전 사고 나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됐는데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제가 그 아내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체험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엄청난 네. 공포가 있고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참. 어떤 문제가 이제 거기서 벌어지냐면 이제 다른 지방 사람들이 도읍구 지방에서 나는 농산물 있잖아요. 네.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가정에서 싸움이 붙는 거야. 음. 왜냐면 이제 남편들은 약간 우익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들은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먹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막 이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고리 원전인가? 예. 거기도 네. 지금 멈추고 이게 수명 다해서 난리가 그렇죠. 났는데 이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독일도 지금 원전에 4차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원전에 4차하고 이런 네. 분위기고 사실은 그 생태 에너지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생태 에너지로 가는 게 미래 에너지의 그 발전 방향인데 아주 그냥 까놓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원전에 좀 의존을 한다는 상황은 이제 부인을 할 수가 없더라도 원전 과학자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예. 뭐냐면 그걸 그게 이제 지향을 일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에너지 일본, 정책의 일본으로. 네. 에너지 정책의 지향인데 그쪽이 이제 원천으로 간다면 헉. 근데 또 한편으로 새누리당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그런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낼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재밌는 건 일본에서 원전 멈췄는데 뭐 일본에서 전기 끊겼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냥 좀 줄였으면 되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웃기는 얘기죠. 아마 우리가 일본보다 비중이 좀 높기는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진쌤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새누리당 비례대표에도 그 다문화 가정 그건 좀 아깝더라고. 네, 굉장히 아깝고 그 민주당에서나 아니면 통합진보당에서 했어야 될 거라고. 했어야 되는 일이고 사실 그게 뺏겼지. 필요한데 아까 리트머스에서도 어떤 분이 댓글로 왜 이렇게 한국 진보는 다문화 가정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아니고 사실 한국 보수가 다문화 가정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 구조가 왜냐하면 그들 없이는 굴러갈 수가 네, 없네. 없죠. 그들의 저임금 없이는. 그들의 저임금 없이 굴러갈 수 없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법으로 이제 뭐 불법 체류자를 규제하지 않으면 뭐 일자리 다 뺏길 것처럼 말하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최저임금이 아마 꽤 높다면 중소기업들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더 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의사소통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 중소기업들이 줄 수 있는 임금은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이 그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몇 년 일하다가 그 돈 들고 가서 자기네 나라에서 다시 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란 그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임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순서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농촌 사람들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그 사람들을 아주 주변부로 밀어넣어서 도저히 결혼을 못하고 40대 50대가 됐는데 물론 굉장히 문제가 있죠. 국제적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 2, 3천만 원 주고 마치 여성을 사오는 것처럼 이렇게 데려오고 그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이제 그 한국 남성과의 결혼 금지하겠다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이게 마치 무슨 진보가 다문화에 관대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관대해요. 필요로 왜냐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합법적인 신분 보장이나 네. 그들의 인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데 인색한 거지. 네. 그들의 존재 자체는 지금 경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네.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의 보수 세력에 비해서는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언제나 그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비판을 별로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없으면 굴러가지 못하는 것을 자신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 계속 더 요구하는 거죠. 좀. 계속 나가봤잖아요. 순위로 그렇죠. 국가만 딱 예. 나갔는데 다음에 딱 나왔는데 나를 뭘로 만들었냐면 로만틱, 열부, 기러기 아빠야. 네. 근데 뭐 내가 뭐 로man틱한 사람도 아니고 또 열부는 더더욱 아니지 이런 완전 네. 리버럴이. 예. 거기다가 기러기 아빠도 돈을 많이 아닌 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기러기 아빠도 아닌 게 이게 저 기러기 아빠는 애를 공부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라 애가 이제 아내분이 마누라가 일을 하시니까. 거기 살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자라게 된 것 뿐이잖아요. 기러기도 네, 아빠도 네.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신성 로마 제국은 신성하지도 않았고 제국도 아니었고 로마도 아니었다. 되게 한국 사람들이 원래 서사를 좋아할 뿐더러 자기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문제를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서사 드라마 속의 어떤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진보신당 예. 이야기를 하면은 예, 잠깐 매듭을 짚고 가자면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비례 후보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제출할 때는 또 제대로 제출을 했고 그 그리고 과정에서도 예, 그 드러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방송 내용이랑 다르다 이렇게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예능 프로에 나와서 거짓말했다 뭐 이런 것까지 수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자격이 없다 남도 아닌 거짓말했다 것 이런 건 문제로 아니고 가져가는 거는 좀 예.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 비례 반성해야 후보로 될 사항이에요. 예, 그건. 좀 냈어야 할 그런 컨셉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어야 되는데 네. 빼앗겨버린 거죠. 맞습니다. 저는 진보신당 비례 1번 청소노동자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거의, 상징적이면서 약간 이제 대의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아예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국회로 들어 진출을 하는 네.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되고 되게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굉장히 이제 당 입장에서도 사실 기사회생을 한 거죠. 사실 굉장히 암울했는데 물론 여전히 3%를 넘을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만 3% 김순자 넘어야지 왜 또 희박하다고 본인 지지자들이 왜 이래? 나도 찍을 건데 요번에. 네. 그래요? 네. 들어보니까 우리가 당적은 아직 가지고 계시다고. 열심히 아니 정리가 됐어요. 열심히 찍어야 이제 3%를 넘을 수 있는 나는 상황인데 새로운 당 이제 남희석 씨가 새로운 당에 남희석 씨 당에 내가 무슨 가입했거든. 당을 그분은 이제 종근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거 혁명을 해가지고 트위터 당을 또 종근당하고 그다음에 국순당하고 제일제당하고 3당 체제를 만들려고. 여기다가 CJ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지? 예, 3% 얘기하고 네, 있었는데 3%. 근데 3%는 어쨌든 내가 보기에도 약간 힘들 것 같은데 뭐 막판에서 뭐 열심히 하면은- 해야 이제 근데 뭐 거제가 될수 약간 있는데 아직도 희망이 있으니까. 뭐 거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집중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원래 김한주로 단일화가 되면 거의 당 지도부가 전부 다 내려갈 태세였다고 해요. 후원금 보내 후원금 보내. 열심히 해야죠. 이 얘기 할까? 아니 내가 이제 한번 딱 진보신당에 후원금을 보내야 되는데 딱 그랬더니 심지옥 씨가 딱 보고 자기한테 보낸다는 얘기인 줄 알고 나한테 계좌를 딱 보낸 거야. 계좌를. 나는 당 중앙으로 보낸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난감하다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예. 갑자기 며칠 전에 또 왔는데 그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혹시 진 선생님이 보낸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100은 못 보내고 50 딱 보낸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고백을 했지. 이제 그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차피 찢어졌기 때문에 해서 이제 찢어져서 김한주 후보한테 보내고 나는 그 다음에 김용탁 씨가 아직도 진보신당에 있는 줄 알고 그걸 너무 뻔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아까 멘션을 준 건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맞아 송호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그때는 그렇지. 근데 내가 받은 건 이제 메일이고 그 나랑 동기거든. 이제 네. 같이 운동했던 서클 출신이고 그때 서클 메일을 봤는데 뭐 이 길 혼자 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말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이제 있고 네. 꽤 오래 전에 받은 거야. 근데 그게 계속 이제 기억해야지 머릿속에 있었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딱 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돌려줘. 형타가 내 돈 돌리도. 그다음 당에다 좀 보내고. 네. 3%를 넘겨가지고 네, 상징을 좀 들여보려야 그래요. 돼요. 상징을 좀 일본을 들여보내면 보내야지. 괜찮죠. 예. 비정규직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노동자이라. 뭐 이를테면 노동하는 사람이 그 100이라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정규직이고 3분의 1이 비정규직이고 3분의 1이 영세 자영업자라고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할 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예전에 하면서 어쩜 민주노총 기반의 정규직 노조가 중심이었는데. 있는 거 뭐랄까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나머지 3분의 2 영역에 대해서는 조직화도 잘 안 되고 당에서 해줄 수 있는 바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접점이 안 생기고 사실 계속 진보 정당이 진보 정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아갔던 건데 지난 몇 년간 이제 학교 내에서 청소 노동자 투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어떤 투쟁의 성과를 좀 약간 이렇게 이제 청소 노동자가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그럼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직화해서 노조 만들고 비정규직도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 네. 같아요. 3% 정도는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시너지를 또 하나 이제 만들었으면 통합진보당의 문제점이 좀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부분에. 네.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그쪽 세력들은 사실 민주노동당 그 사람들의 바꿔. 이념이나 네. 아니면 그 사람들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현대 사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지지층들이 옛날 그 지지층들이 그대로 가서 더 이상 재생산도 되지 않는 가운데 고립이 돼버린 약간 고립이 돼버린 상태에서 그나마 대중과의 접점을 알려줄 게 이정희. 네. 네. 이정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뭐 노회찬이나 심상정이나 유시민이나 끌어들여서 이제 또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서 네. 그걸로 당을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비례대표 앞자리에다 자기들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대중적으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네.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직 개파의 수장이지. 네. 하지만 그들이 대중적인 정치 역량, 그다음에 대중으로부터의 지지도 이런 걸 한 번도 검증받았지. 그러니까 사실 대중에 의해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문제가 있고, 그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에 문제점을 느끼는 사람들은 또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이제 좀 진보신당 네. 쪽을 찍어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세 개 세력이 합쳤으면 적어도 이번에는 약간 좀 전략적인 고려도 해서 가령 비례대표가 있으면 한 3번 정도에는 그 참여 단계가 이제 등장하고 한 6번 정도에는 뭐 진보신당에서 넘어가 윤단식 후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야 어떤 정상적인 연합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한 1번부터 8번까지 8번까지 다 그 세력이니까. 예. 문제는 60이나 뭐냐면 12번에 등장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한 사람들 검증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그렇죠. 후보들은 정말 황당하고 아무것도 활동 안 하다가 오로지 그 개파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예.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은 진보를 위해서 뽑아줬는데 이게 왜곡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왜곡이 돼버린 측면이 지금 제가 좀 짜증이 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해야 돼요. 예. 당신들이 정말로 정치하고 싶으면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나와서 너희들의 검증을 이념과 생각과 정책을 갖고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중과의 소통력을 가지고 한번 검증을 받아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그런 거를 갖다가 조직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을 그냥 끼어박음으로써 그렇죠. 뺏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네. 사람들한테 가야 할 지지들을. 근데 경기정보 관련해서 윤정희 대표 사퇴하고 나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 무근이거나 들은 적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공적으로는. 음. 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또- 사실 뭐 다들 알고 있는 얘기고 피차. 예. 예. 선거 끝나고 좀 확실하게 좀 선거 검증을 해봐야 될 끝나고 필요가 다시 한번 있고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여기서 이제 그 말해야 될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이제 그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정당 투표를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밀고 있는데 물론 교섭단체에 넣는 것도 힘들 거예요. 뭐래. 예, 그건 일단 힘들 것 힘들고요. 같고. 근데 소중하지만 유시민 12번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좀 너무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다 의원이 돼야 된다. 다 돼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좀 뭐 통합진보당의 노선도 뭐 소중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그 통합진보당 교섭단체에 넣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이 좀 나도 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 왜냐하면 상승성이 되지 나는 않나.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표가 전혀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네. 들어도 보도 모르지. 그 이른바 듣보잡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 테두리 내에서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 네. 바깥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도 안 되고 사실 영향력을 갖기도 힘든 사람들이 몇 명이 네. 이런 사람들이 왜 내 표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진보신당을 내가 찍기로 한 것은 물론 진보신당과 앙금이 좀 있습니다만 네. 앙금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러면은 좀 정말 깨알 약간 같다. 통합진보당 지역구 후보 중에 좀 돼야 될 분들 좀 약간 얘기 좀 하다가 그다음에 기타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정리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 지역구 후보들. 노회찬 씨 돼야죠. 네. 노회찬 그리고 씨 될 겁니다. 돼야고, 될 거고 심상정 씨도 난 될 거라고 봐요. 네. 될 거라고 보고 또 누가 있죠? 어떤 분? 뭐 천호선은 좀 힘들 것 같고 이재호랑 붙어서 이재호랑 붙어가 좀 강적이긴 한데 네. 모르죠. 한 10% 되진 않을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수모표가 있어서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강기갑 후보인데 아 거기는 뭐 지역구가 지역구가 바뀌어버려서 바뀌어가지고 통합이 사실, 돼버리는 바람에 네. 사실 그분은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애를 굉장히 쓰시고 애를 쓰고 열심히 했는데 되었어야 할 분인데 정말 안타깝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또 좀 문제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울산 북구에서 만약 김창현이 떨어진다면 이건 정말 통합진보당의 큰 상실이죠. 조승수 거기는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거기도 박빙으로 나오던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빙이면 이기지 않을까? 근데 또 울산은 또 서울이랑 또 달라가지고 또 이게 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선거 되면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어내고 했으면 거기는 좀 이겨야 되는데 글쎄 그분이 근데 되어야 할 분인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제 말은 그냥 새누리당에 한 석 넘기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조승수가 나왔으면 사실 무난히 이겼을 무난히 것 같아요. 이겼을 건데 어떻게 조승수가 밀려나가지고 네. 짜증나. 우리 또 선거운동하러 막 내려가고 그랬었잖아요. 09년도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문제야. 이런 게 이제 통합진보당의 문제라는 거죠. 될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명망이 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네. 전국적인 지명도도 있는 분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밀려버려.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네.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짜증나는 진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짜증나는 맥락들을 진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근데 보면 다들 열통 터져가지고 그 제가 그 프레시안에 리뷰 썼던 파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 파벌이 민주정당 분당에 대한 네. 아, 그 조직도 쫙 나와 있는 거.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막 결론으로 가면은 사실 PD들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표로 다 정리해놓고 하다 보니까 보다 보면 막 그때 상황이 생각나서 열통이 터지면서 완전 멘붕 상황이 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 그런 음. 그런 그 옛날 그게 이제 운동권에서 운동권이 옛날에는 오픈 활동을 못해요. 네. 공개된 활동을 못해요. 지하 조직으로 가다 보니까 민주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민주적인 수가 없는 거지 시스템상.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 남아 있는 거야. 네. 그 사회 전체는 다 민주화 되어 있고 심지어 네. 이제 한나라당까지도 응? 상당 부분 민주화가 돼버린 상황인데 그들도 이제 민주화를 외치는 상황이잖아요. 응? 적어도 이분은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건 정말 이게 진보적이냐 정말 반동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문제를 너무 확장시켜서 엉뚱한 맥락에 가져가니까 3대 세습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하면 정치는 사실 밝혀야 되잖아요. 밝혀야 되죠. 왜냐면 그래야 유권자가 참고 자료를 쓸 수 있는 건데 밝히지 않으면 그것을 유권자는 또 다른 의사표현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그럼 정치를 하든지 정치를 하지 말든지 자기 네. 생각과 이념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예. 평가를 받는 건데 근데 뭐 그다음에 공화국자의 자유- 논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상의 자유를 하려면 혼자서 머릿속에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 누구야 뭐 도널드 닥을 신으로 알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던 거 누가 간섭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근데 왜냐하면 공당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표를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지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 그들의 의지를 대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변하겠다는지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수구 세력이 진보를 계속 친보가 엮은 역사가 있는데 진보 스스로 사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독재 체제를 지지하지 않고 전쟁을 지지하지 않고 핵을 지지하지도 않고 이런 걸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데 그걸 밝히기를 꺼려하는 근데 세력이 그걸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그거를 빌미로 해가 자꾸 감춰주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라고. 근데 이제는 근데 이제는 더 이제는 안 그래서 안 되죠. 되죠.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또 그때 경기동부라는 말이 조선일보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통합진보당 내에서 북참계 당원 애들이 빡쳐가지고 상황을 그래가지고 보고 딴지를 통해서 나오는 예.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다 내가 한 걸로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이 경기 동부연합인지 몰랐거든. 네, 그뭐 그렇죠. 서울 지역에 뭐겠지. NL 내부의 나는 이제 상세한 큰, 정파를 잘 모르니까 큰 어떤 흐름 내에서 걔들이다. 뭐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뭐 걔들일 네. 거다라고만 생각했지. 경기 동부연합이란 나도 처음 들어봤다고 사실은. 네. 그 전에 이제 옛날에 이름 듣다가 뭐 울산연합이니 뭐 울산연합, 인천연합이니 인천연합. 이런 거 중에 하나로 들었던 네, 건데 네, 그게 네.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죠. 요번에 그냥 탁 터졌고 난 좀 놀랬지. 세다. 나도 거기까지는 안 치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사실 이게 우리가 대중화되는 과정이고 이걸 되게 네. 잘 타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고루한 NLP들 사람들이 막 음. 관심사를 삼고 공부하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이 많이 변해야 돼요. 변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골방에 있다가 나온 거야. 그렇죠. 나오니까 드디어. 당장 이제 검증에 요구를 네. 이렇게 받게 되는 부분이지. 그런 면에서 나는 결과적으로 잘 된 부분도 있다고 네, 봐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공개적으로 가야 되고 예. 그들이 머릿속에 뭘 담아놓고 그건 그들의 자유야. 네. 하지만 적어도 공적으로 하는 행동과 공적으로 하는 발언은 정확하게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검증의 과정이 보수 매체나 보수 세력이 아니라 우리 진보 쪽이 돼야 내부에서 된다는 거야. 확실하게 맞습니다.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총선 이후에 해야 할지 재선 이후에 해야 할지 그거는 뭐지 약간 총선 이후에 총선 해야죠. 이후에부터 이제 해야죠. 그런 거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 또 그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지역구에서 좀 성과를 낼 것 같은 후보들을 몇 명을 보면은 08년 총선에서 실패를 하는 후에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진보가 어떤 대의나 이런 것들은 잘 말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활동들을 그죠. 통해서 그게 사실 이번엔 선거에 못 나오지만 조승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이런 식으로 의원하고. 깎아서 지역에서 의원이 되고 이런 모델들이 제일 좋잖아요. 그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노회찬 심상정 후보도 08년도에는 그게 스타 의원이긴 했지만 08년도에는 그 지역에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제 지역을 정해서 갔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에 좀 다른 것 예, 같고 4년 동안 활동을 하셨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제도 만들고 그게 단일화가 됐잖아요. 네. 사실상 단일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있고 그렇죠. 지난번 선거에서도 사실 그 두 사람이
그 민주당 후보 표까지 합치면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또 한 번 이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진보신당이 몇몇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는데 사실은 그 야권 연대 단일화 테이블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사실 네. 왕따시킨 부분이 네. 분명히 크고 네.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루 전에 연락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좀 하더라도 같이 하자. 왜냐면은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좀 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주장하면서 그럼 통합진보당이 사실은 민주당 다음으로 야권 내에서 어떤 리더에 있으니까 그 녹색당이랑 진보신당이랑 다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그치. 협상을 큰 틀에서 하면 컨텔에서 하면은 민주당도 한 그렇죠. 번 양보하면 다 처리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사실 뭐 자기들 김종철 생각-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이게 아닌 정몽준을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좀 잘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돼.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그런 식의 자기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약자 논리를 펴면서 네. 자신들의 약자에 대해서는 좀 강자 강자 논리로 논리죠. 대응하는 이런 네. 모순에 대해서도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밖에 네, 이제 기타 동정. 껌, 오징어, 씹는 거, 일단 강용석이요. 강용석. 박영석. 아, 그 저 플래카드 보니까 할 말을 하는 남자. 하나는 강용석. 앞으로 이제 홍대 쪽 가면은 예, 요즘 진짜 자주 보이세요. 예. 여기저기 출몰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근데 사실 그분의 이번 선거 결과보다는 네. 슈퍼스타 K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시느냐. 아, 예. 한 번 더 정도, 한 번 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이미 제 트위터에서 됐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영상을 봤어. 어. 노래를 부르는데, 네. 예. 아, 뭐 노래를 이렇게 못 부르는 건 아니야. 네. 그렇다고 뭐 대단히 잘 부르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노래방 가면은 이제 볼 네. 수 있는 그런 네. 수준이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그래도 1차 예선을 붙여줄 거다. 왜냐면 네. 이슈가 TV도, 되니까. 그죠? TV도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시청률을 이제 뽑아내야 되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 네. 얘기가 됐는데, 강영석이 내 말을 들었나 봐. 그 말을 진작했으면 내가 듣지를. 나 우리 진작했거든 이미. 그런 얘기 진작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불멸의 이인재도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이인재가 아직도 우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언제? 아유 지금 저기 아직도 우연했어. 광고에도 나오세요. 아 정말 언제적 이인재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참 많아.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의원을 하고 네. 계셨던 분들. 사실 이렇게 이슈에 자꾸 나오지 않고 조용하게 해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영남이나 호남에서 삼선하신 분들 보면은 저희가 맞아. 이름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뭐 하는 분이야. 네, 뭐. 그렇게 조용하게 오래 가는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과연 전효 의원께서 야, 근데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어 난 이거는. 왜냐면은 네. 이분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제 친박이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친이로 붙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내 눈치를 보는데 지금 그렇지 자기도 좀 그렇죠. 심하게 했잖아. 음. 그러니까 좀 갈 수 없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이제 지역구에 나가지 않을까. 강용석과 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의원님 적극 좀 나가주시고 이제 이렇게 응원을 했었는데 네. 딴 데로 딱 가더니 비례대표로 나가는 거야.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와 이런 수가 정말 무슨 이건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네. 그래서 뭐 이런 수가 있었구나. 물론 3% 못 넘겠지만 네. 박세일과 전효의 근데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았던 그러니까 박세 건이 잘 될 수도 있을 뻔한 게임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친박 친이가 싸우는데 네. 지금 이제 친박 계열 친이들이 이제 머리 네. 숙이고 들어간 상황인데 네. 안 그러고 이게 싸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친이 애들이 글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 갔다고 한다면은 대구도 남지. 네. 친박연합 리버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다른 영역으로 하는 그런 식이 그게 무슨 당이에요 이름이? 국민생각? 국민생각. 그러니까 얘들이 친박 친이 애들이 머리 딱 숙이고 이재호가 딱 그랬잖아요. 머리 숙이고 들어가자 하니까 이재호 딱 주니까 이제 숙이고 갑자 해가지고 쫙 정리가 되면서 안 떨어져 나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세일 쪽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서 물먹었죠. 물먹었지만 그 전에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이런 묘수가 정말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그 정당 투표 3%가 만만하지 돼.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정말 옛날 제가 08년도에 그 많은 선배랑 술을 먹으면서 우리 2%부터 시작을 하는데 서울 수도권이 좀 늦게 까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 2.1 되고 좀 시간 지나게 2.2 되고 최종이 얼마였지? 2.9 얼마였어요. 2.96? 뭐 2.9 몇 프로였는데 이게 한 70만 표는 얻었는데 우리 때가 2.94. 아 08년도 그럼 2.94 2.94 내가 기억해. 아슬아슬했지. 굉장히 참 참 눈물에 그때만 그러니까 생각하면 진짜 울었어 나 그때. 진짜 술 술 먹다가 먹고. 이럴 줄 알았어요. 2.94가 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게 그 친박연대인가? 친박 친박연합, 친박연합. 친박연합이라는 당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20번 한나라당. 한나라당 짱입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근데 뭐 대통령. 아까 올린 거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 재외 투표하는 분들을 아주 네. 한나라당인 줄 알고. 근데 눈에 되게 잘 띄어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에 있어.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여기 원외 정당에서 원내 정당 가는 미션을 아니거든요. 2004년도에도 해봤고 2009년도에도 진출을 시킨 건데 또 도로나무 아미타블에서 또 이러고 또 이러고 근데 있으니까. 지난번에 기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그렇게 했어도 2.9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긴 한데 드니까 그때보다는 그거는 환경이 좀 좋아지는 차라리 부분이 나을 수도 있는데, 있을 거야. 네. 아마. 까봐야 알죠. 까봐야 알죠. 까봐야 알죠. 아,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녹색당 탓할 일이 전혀 아니고.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연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진보 정당들이 네. 이런 식으로 개별 약진 해가지고는 총선 이게 끝나면 그게 분명히 논의가 네, 될 분명하게 거예요. 왜냐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 진보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있고 근데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각 당의 문제들 있잖아. 네.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여러 그 세 세력에 각자 다 네. 문제가 있고 네. 그 진보신당도 또 자기의 나름의 문제가 있을 테고 네. 녹색당은 어떨지 모르겠고 거기도 뭐 또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까놓고 얘기하고 해결책을 찾고 근데 대중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네. 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는 어때야 되며 당이 어떤 이념과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며 유권자들 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해서 맞춰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가운데서 다 같이 모이고 근데 네. 평화스럽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네.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환경 이쪽이면 뭐 녹색당 쪽에 하나 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이고 이쪽에서는 뭐 비정규직해서 딱 네. 할당해서 딱 이렇게 가야 되지 네. 앉아서 조직 수장 뭐 이런 거 이름도 못 들어보는 하지만 NL에게 통일 정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많이 그렇게 해봤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위험하죠.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제가 농담으로 아니 근데 뭐 나름대로 이렇게 예컨대 그 사람들이 그런 것만 하면은 이제 그런 식의 뭐 지나친 종북적인 또는 지나친 친북적인 입장 아니고 네. 나름대로 북한과 친한 세력은 또한 있어야 되잖아.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외교를 위해서라도 예, 예.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아 뭐 쟤들이랑 그래도 우리 일을 많이 이해해준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 정치 세력이 있는 건 좋아요. 사실 그런 관료들을 MB 정부에서 그렇죠. 많이 잘라버렸기 MB 때문에 그러니까 관료들이 굉장히 있어요. 힘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정원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첩보 위주였는데 그렇지. 화해가 되면서 네. 라인들을 많이 이게 첩보를 빼버리고 음. 라인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관료들 사이의 라인이라든지 네. 그 휴민트라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걸 잘라버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는 필요가 없어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정리됐고 네. 그다음에 이것마저 이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구축됐던 인적 연결까지도 잘라버리고 네. 이러니까 이제 북한과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서 네. 완전히 그 닭짓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인력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지양해야 될 일인데 쌓이는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진보 진영에서 정명을 공격하고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한 정신 세계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그거 그 지휘봉을 그 이명박한테 바쳤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럼 정명훈 같은 사람이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이었으면 지휘봉을 안 바쳤을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당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그분이 것인데. 창당위원인가 그럴 거야. 아마 김대중 네. 그 전 대통령이 무슨 당 만들었을 때 네. 그때 무슨 창당위원으로 이름도 올리고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북한 갔다 와서 북한에 교양 갔다 나면 협연하고.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 다행히 내가 아는 거야 진보 쪽에서는. 네. 왜냐면 누나가 그쪽에 있고. 예. 또 안다고 글 쓰면 안 된다 그러잖아. 아니 그 이제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내가 그나마 누나가 지는 속인 걸 왜 안 발표해? 그러니까 검색을 좀 해보지. 누가 다 아는 사실. 사실 러시아 혁명 직후에 루나 차르스키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문화상이지. 아, 레닌 밑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 때가 러시아 예술이 가장 많이 발달하고 사실 러시아 혁명 직후에 러시아 20년대 네. 네. 그때는 뭐 미술사의 거의 전부 다가 이제 러시아 판이잖아요. 그때 루나 차르스키가 레닌을 잘 설득한다고. 근데 레닌은 사실 고전적인 취향이야.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 좋아했거든. 그래서 네. 모차르트를 들으면 부르주아 놈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야콥스키가 뭐 이렇다잖아. 뭐 시가 얼마나 과격하고 막 전위적이겠어. 굉장히 못 받다면서 아니 이런 책을 왜 2만 부나 찍어? 지금 돈도 없는데 그건 300부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찍는 걸 막진 않아. 네. 내버려 두거든. 그래서 루나 차르스키가 그걸 다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올라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대기근기가 있었어. 왜 기근이 네. 힘들 네. 때 예. 레닌이 이제 그걸 딱 그 전위 예술가들의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잘라.
근데 어떤 피가 한 줄 알고 지금 인민들 다 기근으로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전유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열정을 먹고 살도록 하라. 딱 이거든. 참 멋있잖아. 그들의 열정을 먹고 살도록 하라. 딱 들어. 어? 근데 그 정도의 그 교양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아마 20세기 예술에 다른 뭐 큐비시스 때에도 영향 주고 다 주잖아요. 러시아 그 구축주의가. 뭐 영화 쪽으로도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에이젠슈타인 바우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에 다 영향을 주고 지금 미국에서 50년대 나오는 예술 작품들 대부분이 다 20, 30년대 소비에트 다 있어 그게.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스탈린이 와가지고 완전 사람들 다 자살하고 도망가고 유배가고 망명가고 이런 사태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거든요. 혁명의 효과라는 걸 합시다. 문화에 좀 참가시키는. 후자 말고 전자.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좀 그 얘기합시다. 네. 투표해야 된다. 투표해야 된다. 4년간 지금 참았잖아요. 4년간 꼭 참았고 이제는 이제 심판의 날은 왔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오늘의 선곡을 하거든요. 가기 전에. 네. 4월 10일 밤에 선곡은 이미 정해놨어요. 네. 그게 뭐냐? 레퀴엠에 나오는 DS 1회가 있거든. 진노의 날. 판타지가. 그게 이제 마지막에 신의 그 최후의 심판 네. 그걸 된 누구 거를 해야 될지는 아직 고르진 않았는데 네. 들어보고 괜찮은 거 해가지고 그걸 딱 하고 좀 심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네. 4년 살아봤잖아요. 예. 야 군대 생활 2년도 정말 지겨운데 지금 4년이. 근데 진짜 결국 그래도 암담했는데 결국 네.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네. 그다음에 얘들 정권을 또 연장시켜주느냐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고. 그래서 이번 부분에 분명히 이제 심판을 해야 되고 심판하는 게 간단한 투표율로 보면 돼요. 그렇죠. 대충 제가 볼 때는 55% 넘으면 일단은 이제 그 뭐랄까 승기는 잡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70%좀 되면 이거는 뭐 그냥 압승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이 딱 갖고 있는 게 표 한 표예요. 네. 이거 딱 하는 거 달랑 한 표. 네. 그 형식적인 정말 허울 뿌리는 뭐 말이 평등이지만 뭐 자본주의 사에서 평등한 게 어디 있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평등하다라는 건 허울 좋은 그 평등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한 표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제대로 던짐으로써 심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 했던 짓, 국민들이 했던 짓에 네. 대해서 우리의 반응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정권 심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와중에 진보 정당들에게도 정당 투표가 좀 어찌됐든 비례대표 1, 2번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좀 이루어져가지고 네. 좀 우리 향후 다른 거를 좀 모색할 수 있는 보증고 수준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투표를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정견을 명확하게 표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참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투표가 제일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인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투표 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투표부터 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투표 독려 좀 하시고 그다음에 4월 11일을 좀 축제처럼 치렀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수든 진보든 일단 투표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끔가다 난 한나라당인데 아니 새누리당 지지하는데 투표 인증샷 하면은 마팔해줘요. 당연히 해드리죠. 당연히 해드리고 뭐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한 당의 독재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자기 신념에 따라 새누리당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들도 반드시 또 투표에 참여하시고 또 나머지 분들 또 그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 네.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뭔가 이 4년간 이 판을 좀 갈아버리고 뭔가 새로운 희망의 단초를 찾고 싶은 분들은 또 다른 판에다 투표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원칙이 뭐였냐면 제가 제안하는 원칙은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이제 지역구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를 찍어라. 그게 민주당이든 아니면 네. 통합진보당이든 아니면 진보신당이든 야권 네. 단일 후보를 한 찍어라.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웬만하면 민주당 주지 말자. 왜냐면 내가 공천 과정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공천 정말 이거 다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그것 때문에 망쳐놓은 부분이 많거든요. 어렵게 만든 게. 민통당이 좀 더 잘했으면 네. 분위기가 훨씬 좋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새누리당보다 어땠지? 그래서 진보 진영 쪽을 좀 찍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통합진보당도 또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많은 분들은 이제 진보신당 찍어주시고 네. 또 뭐 녹색당도 있어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지을까요? 네, 뭐 네. 이 정도로 그냥 훈훈하게 끝내면 될 것 예, 같아요. 4월 10일 날, 11일 날 11일.
뭐 출구조사가 나오면 아마 이제 한번 대충의 인물은 잡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아마 9시, 10시쯤 되면 대충 당락이 갈라지겠죠. 예. 그날 밤 정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함께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아 오늘 진짜 그러기 웃으면서 위해서는 마시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다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기만 나가지 말고 네. 주위 사람들 끌고 나가야 되고, 예, 모두 다 인증샷 올리시고. 인증샷 올리시고, 저한테만 보내지 마시고 또 네. 인증샷이 자기 실제로 트위터에 효과가 올리는 게. 좋다고 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네. 낙검수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낙검수는 이제 거기 이미 데이터로 나와 설득된 있잖아요. 사람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고, 음. 반면에 이제 확산성은 좀 떨어진다. 네. 그 확산성인데 SNS의 그 인증샷 노래가 가장 뛰어나다는 연구 발표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한테만 보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트위터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각자 자기 팔로워들이 있잖아요. 자기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걸 올리는 것만큼 투표를 자극시키. 왜냐하면 투표를 해라 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간섭이거든요. 네, 네. 귀찮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투표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공감을 약간 만들어내고 그런 방아쇠 효과가 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투표를 하고 싶은 어떤 자극, 그다음에 또 깜빡 잊었다가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파워 트위터리안들한테 해가지고 막팔해주세요 이런 용어로 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자기 계정에 올리는 겁니다. 네. 올려서 다른 분들 자기 팔로워들한테 나는 투표했고 당신들도 하지 않으련 이런 걸 네. 말없이 전달하는 방식 아주 뭐랄까 네. 그 강압감, 강박감 그렇죠. 예. 뭐 경제적이면 사실 뭐 재미도 있고. 너무 재미도 이제 있고. 너무 투표하지 않는 일은 뭐 고재열 기자 했듯이 그 정발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본인이 했다. 우리 안티조선 그래요. 때도 그랬잖아요. 안티조선 참여 안 하는 사람, 참여 안 하고 그 조선일보에 글 쓴 사람들의 기고하는 지식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배주가 놀래가지고 네. 그때가 독일에 있을 때는 그러지 마라, 절대로 그러지 마라. 왜냐면 우리는 나도 조선일보에 반대하지만 그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의 견해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기고 안 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명단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발표한 거죠. 예, 예. 그건 훨씬 더 평화적이고 덜 폭력적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트위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찍을 때 그냥 대충 찍지 말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그 선거법 위반되지 않게끔 뭐 이런 거라든지 한 기호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투표소 안에서 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그거. 찍으시면 이건 안에서 그거 제재할 거예요. 무효표가 될 거예요 아마. 기술적으로 잘 하시고 밖에 나와서 예쁘게 투표장 앞에서 입구에서 예쁘게 또 창의적으로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도 예술 작품이에요. 어떻게 찍을 것인가 남들하고 똑같게 찍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즐거워하면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4월 11일 날 웃으면서 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진보신다. 파이팅. 정당 투표 좀 16번입니다. 16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죠? 예. 아,